안녕하십니까? 지난 2, 3일은 이번 대선 전국에서 특히 야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사실상 결정이 됐고, 최재형 원장, 최재형 후보가 10% 가까이 지지율이 치솟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윤석열과 최재형, 대선 후보 경쟁에 윤석열과 최재형을 중심으로 재편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권 교체가 지금 그래도 다수 국민들의 여론인 것을 감안하면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 윤석열 아니면 최재형이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준석을 만난 데 이어서 윤석열 캠프에 이제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캠프에 가담을 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직 국회의원 40명이 윤석열 조기 입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지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을 절반 가까이 접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해서 말이 오락가락했고, 당회 주자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비판을 했다가 다시 또 윤석열을 비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고, 여권에 대한 견제 공격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의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선거 현장에 대해서도 모르고 대선 전략에서도 좀 어긋나는 이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새 정치에 대한 열망, 20, 30대 청년들의 정치적 지지,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준석의 리더십은 상당히 무너져서, 또 당연히 당대표는 대선 전국이 되면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같은 윤석열 지지 모임, 또 윤석열이 이준석에 이어서 오세훈을 만나면서 분명하게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입당하는 시기, 어느 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오늘 부산에 가 있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 선언을 해도 전혀 의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8월 달에 입당하지 않겠느냐 보이는데, 지금 전국 순회하고 있는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그러니까 윤석열 자신이 얘기해온 보수부터 시작해서 탈진보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다음에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해서 야권 전체가 통합하는 정권 교체를, 그런 모양새, 그런 분위기로 윤석열이 입당을 결정하는 시기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또 어제 하루 만에 후원금을, 최대치입니다. 25억 원을 하루 만에 모두 모금을 하는 그런 실적을 올리면서 지금 윤석열의 캠프,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 안에서 현역 의원 40명 모두를 아우르는 굉장한 정치적인 파워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에 입당은 결정이 됐고 입당 시기만을 남겨두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최근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죠. 지난 23일에서 24일 여론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이 26.9%, 이재명이 26%였는데 최재형이 8.1%였습니다. 등판한 지 일주일이 좀 지났는데 벌써 10%를 다가가고 있다. 전체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을 흔들 수도 있는 핵심 후보다라고 꼽히게 되죠.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재 어제 6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최재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협의를 했고, 최재형은 또 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최재형도 윤석열처럼 아마 곧 얼마 있지 않아서 후원금을 모금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우려를 했던 윤석열과 최재형이 정치에 등판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한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한 달 반이 돼가고 최재형은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런대로 현실 정치에 잘 적응하고 있다. 두 가지입니다. 도덕성 부분과 정치 능력 부분입니다.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두 사람이 문제가 없고, 정치 능력에 있어서도 아직
뚜렷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그게 현실 정치의 벽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굉장히 그런대로 합격점은 줄만하다. 정치적 메시지나 캠프 관리나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정권 교체의 여망, 국민의 지지율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아직도 40%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의 지지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 전체가 야권 후보 지지율 전체보다 높습니다. 이런 지금 어긋난 결과들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윤석열과 최재형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승부처는 어디냐? 결국은 중원 싸움이다. 이번 선거는 이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첫째, 지금 60%가 넘어가고 있는 이 중도층 넓게 보면 이 스윙보트를 비롯해서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두를 합하면 60%를 넘어가고 있는 이 중도층의 결정이 대권을 결정할 것이다. 대권을 판가름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지금 주로 이재명과 이낙연으로 쏠려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저 중도층의 지지율을 최재형, 윤석열이 가져와야 한다. 또 최재형, 윤석열 중에서 누가 저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오느냐, 누가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재형과 윤석열이 앞으로 대선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중도층의 지지율을 야권의 지지율로 끌어오는, 정권 교체의 지지율로 끌어오는데 윤석열과 최재형이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누가 더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최재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팬덤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이미 또 형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과 최재형의 많은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정권 교체에 기대감이 몰려 있는 것이거든요. 정권 교체를 저 사람이면 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에게 지지율이 더 많이 몰릴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오는 사람, 그 지지율을 끌어오는 사람에게 기존의 보수의 지지도 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내리면 최재형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최재형의 지지율이 무너지면 윤석열로 또 합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쟁의 부분이고, 이렇게 문재인 정권 교체를 위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데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당 내에서, 야권 내부에서 다른 후보들이 윤석열, 최재형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크게 무게중심을 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은 윤석열, 최재형 양강구도라고 해도 좋고 서로가 경쟁한다라는 체제로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까지 해명하는, 대처하는 그런 정도로 그치고 공격의 칼날은 문재인 정권, 그 다음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점입니다. 현재로 봐서 도덕성과 정치력으로 본다면 도덕성 부분에서는 최재형이 좀 유리하고 정치력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이 현재 좀 앞서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겪으면서 윤석열 대세론이 만들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 안팎으로 윤석열이 막강한 지원군, 사실은 지금 윤석열 캠프는 지금 드러난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윤석열을 주변에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 6명이 모여서 어제 최재형 지원 방안을 의논을 했는데 현역 의원도 아마 큰 폭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정치력 부분에서는 윤석열이 조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에 대한 기대로 모여서 윤석열은 거의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최재형은 10%에 가까운 놀라운 지지율로 모여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과 최재형은 중도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뭘 보여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고 난 뒤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비전이죠.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어떻게 고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내고
새로운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경쟁이 되어야 한다. 역시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중도층은 필요하면 여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야당이 잘하면 야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대표 선수로 윤석열, 최재형이 나섰으니까 윤석열, 최재형이 이 비전 승부를 가지고 이재명이 이낙연을 왜소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판을 왜소한 것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 경선판은 뭐 거의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윤석열과 최재형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 판을 정권교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분위기로 가져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장 공로를 더 많이 세우고 정권교체의 더 적임자다라고 하는 후보에게 지지율이 모이면서 윤석열과 최재형의 승부는 갈리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캠프에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측에서 또 어제 비판을 했죠. 이것은 해당 행위다. 윤석열 측이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견제를 했습니다. 최재형, 윤석열이 서로 적절한 의미에서 견제하고 서로 비판하는 것 어느 정도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나쁘지 않는 일입니다. 또 치열하게 경쟁해야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모을 수 있는 거고 중원의 지지율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 야권 전체로 정권 교체의 희망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윤석열, 최재형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서로가 지금 양측 진영이 그걸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부산을 방문해서 아마 PK 지역에 대해서 아마 의미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은 오늘 국민의힘 내부의 그 청년층을 만나서 이 청년들의 일자리의 문제, 청년들의 고민 문제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두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왜 교체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불안한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됐다. 윤석열, 최재형이 모두 국민의힘 플랫폼 안에서 야권 전체를 포용을 해서 압도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았다. 이제는 윤석열과 최재형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일이 남았다. 윤석열, 최재형 둘 가운데 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런 해석들입니다. 고맙습니다.